친형과 조카였습니다. 형은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날 이후 조카는 자연스럽게 지영 씨를 따르게 되었고 지영 씨는 마치 친엄마처럼 아이를 챙겼습니다. 네 오빠, 오늘은 제가 철수 재울게요. 걱정 마시고 늦게 오세요. 형의 집에 다녀온다는 말, 늦어지는 귀가, 연락이 닿지 않는 밤. 아침마다 지영 씨와 형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자이어리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확한 외도 증거는 없지만 혼인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던 과거 관계의 선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의 사연 의뢰인은 최성식 씨입니다. 30대 후반의 성실한 회사원인데요. 아내 김지영 씨는 20대 중반의 밝고 활달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지 않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연애 기간 동안에 성식 씨는 지영 씨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안정적인 배우자였습니다. 지영 씨 역시 또래 남성에게서 느끼기 어려웠던 책임감과 안정감에 끌렸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 지영 씨는 늘 말해왔습니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마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지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성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은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처럼 남게 됩니다. 아이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성식 씨의 친형과 조카였습니다. 형은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성식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고 지영 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가까이 지내는 건 좋죠. 저도 조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조카는 자연스럽게 지영 씨를 따르게 되었고 지영 씨는 마치 친엄마처럼 아이를 챙겼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자 지영 씨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성식 씨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의 방향이 자신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퇴근길 현관 앞에서 성식 씨는 아내의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네 오빠, 오늘은 제가 철수 재울게요. 걱정 마시고 늦게 오세요. 오빠라는 호칭, 그것은 원래 자신에게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성식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영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깁니다. 그냥 편하게 말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데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형의 집에 다녀온다는 말, 늦어지는 귀가, 연락이 닿지 않는 밤. 설명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반복될수록 성식 씨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영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이제는 이 결혼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성식 씨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버텨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혼 이야기 뒤에 형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성식 씨는 친구로부터 말을 듣게 됩니다. 아침마다 지영 씨와 형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는 듯한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만 머물던 의심은 현실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 명확한 외도 장면이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가족 간 교류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결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아내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가족으로서의 교류일 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편의 의심과 집착이 혼인을 파탄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본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형의 집 출입이 오히려 더 잦아졌고 연락 빈도도 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카톡 로그 기록, 차량 출입 기록, 그리고 이혼 통보 이후의 행동들, 이 모든 정황을 총합해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신뢰와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고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내와 형의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고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외도 장면이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혼인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선이 무너졌을 때 배우자의 신뢰가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용인되진 않습니다. 혼인관계에서의 선택은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이혼 사건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